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코로나19 확산세로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이냐 100% 지급이냐를 놓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오늘까지 또 이어지고요. 내일과 모레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도 있죠. 전당대회 사실상 개막한 셈인데 어떻게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예. 코로나19 수해 피해 등등으로 인해서 언택트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요. 예.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호소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매우 답답한 심정이고, 그래서 열심히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드뉴스 만들어서 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갑갑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또 전당대회가 이래저래 또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른바 산무, 관심 논쟁, 비전 없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방식의 행사가 가지는 한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수혜 이런 것들이 국민의 관심을 굉장히 떨어뜨렸고, 그러다 보니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는 당원들한테 소구할 수뿐이 없는 이런 전당대회가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재보궐선거 승리하고 대선 승리 위해서 강한 민주당이 필요하다. 그거 제가 적격자다. 네. 그리고 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여러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재확산, 이것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의원께서는 경제위기 회복 위해서 15조 원 규모 4차 추경 편성 필요하다 주장을 하셨습니다. 왜 15조 원으로 잡으셨습니까? 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1%로 잡았어요. 올해. 근데 만약에 0.1% 성장이 되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진짜 서민 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가까운 상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서민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서민 경제가 최소한의 안정을 꾀하기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면 1.1% 정도의 성장은 돼야 되지 않냐라고 했고요. 그 1%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1년 총 GDP가 1,800조거든요. 그러니까 0.9%를 더 투자를 하면은 최소한 1% 정도의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한 15조 내지는 16조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된다면 전부 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추경 관련해서 재원 마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재원은 당연히 국채 발행을 해야죠. 다른 데서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 부채 비중이 국가 채무 비중이 40.4%거든요. OECD 회원국의 평균이 110%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225%. 아직까지도 OECD 평균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상태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국가가 국채라도 발행해서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미 1차 재난지원금에 18조 원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추경이 현실화되면 이걸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온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논쟁이 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면은 국가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어느 계층이 더 어려워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5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고용 있는 자영업자,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있는데요. 고용 있는 자영업자는 조금 더 큰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용 없는 자영업자도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선별이니 복진이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월세방도 못 내고,
뭐 방세도 못 내고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계층이 지금 매우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최소한의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을 뭐 보편적으로 주느니 전 국민한테 주느니 일부만 주느니 이거보다는 어떤 계층이 가장 지금 어렵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게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잘 들여다본 이후에 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는 것들이 올바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원님 말씀은 결국은 선별 지급이 맞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논쟁 자체가 지금 약간 그렇게 논쟁이 흐르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쭉 해보니까 그런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뭐 한 2조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 13조가 남는 거잖아요. 그 13조 가지고 그러면 한번 보편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래서 지급 대상에 대한 거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규모를 확정한 연후에 선별로 할 것인가 보편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당장 급한 우선 지급 대상부터 정해놓고 이렇게 세부적인 그 방안을 이렇게 논의해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의원 뭐 선별 지급 주장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또 30만 원 정도 뭐 개인당 지역 화폐 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을 때 전 국민한테 소비진정책으로서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한테 지역 화폐로 30만 원씩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소비진정책으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요. 아까도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어떻게 먼저 지급 대상을 확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한테 나눠줬을 때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당장 협의를 거쳐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을 뭐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만 원씩 전체를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제 기부금 납부자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기부를 하면 명예가 쫓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부자야. 그래서 국가가 이런 거를 인정해줘라고 하는 이런 명예가 쫓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예 표창장을 준다거나 명예로운 뭐 이런 걸 쫓아가야 되는 방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기부금을 기부했던 사람이나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람이 3%도 채 안 되는 그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그런 방식도 함께 좀 고려해서 기부가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은 그 중에 특히 이제 이걸 받지 않고 기부하는 분들한테는 명예에 뒤따라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당 정청은 방역이 우선이라면서 추석 전 온라인 지급에 대한 가능성 일축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재난지원금이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시기 언제가 좋겠습니까? 지급 대상과 규모만 확정할 수 있다면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이 추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추석 전에 지급하면은 그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가능성을 일축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급 대상과 규모 확정이 먼저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추석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대상이 확정된다면 시급히 빨리 이른 시간 안에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여당에서는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 또는 전광훈 처벌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윤호 의원께서도 감염병법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기존 법과 차이가 어떤 겁니까? 네, 민주당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민주당만이 아니죠. 국회 3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발의를 했는데요. 사랑 제1기회발 확진자가 벌써 누적으로 8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사과라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방해하고 조사조사 방해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제가 정광훈 방지법을 냈는데 예. 내용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 지침을 어긴다거나 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그런 경우 등 긴급한 상황이 투사했을 때 국민 안전을 위해서 네.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하자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고요. 또한 긴급 체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파주에 의해 격리시설에 있는 환자가 도망갔다가 서울 등등 돌아다니면서 부천에서 한번 잡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지금 처벌할 조항이 없어요. 그런 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최근에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요.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런 가짜 뉴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넣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 이름을 일단 박형순 금지법도 발의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요. 감염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네.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네네. 그 판사가 그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래 여기는 좀 집회를 이번에는 허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듣고 의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병 질병관리본부장 등등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그래도 여기는 이런 집회는 허용해도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연후에 그 예외적인 집회 허용을 가능하도록 했죠. 만약에 이런 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광화문 집회와 같은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고 2차 확산도 지금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미비점 같아서 이번에 빨리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판사가 홀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감염병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또 이른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상충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요. 진정관 전 동양대 교수가 꼼수라든지 또 방송에서 용어로 쓰긴 그렇지만 석자로 표현된 무슨 나이 있지 이런 표현 써가면서 사실 비난을 했습니다. 예. 네. 예. 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예. 일단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집회나 시위의 표현의 자유 이것이 부딪힐 때 어떤 법익을 우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상황이 터졌다. 이랬을 때 나 그때 집회할래. 그러면 그거 금지해야죠.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 시기에 집회해가지고 나 집회할래. 그러면 금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고요. 이거 지금 광화문 집회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이미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등 심지어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노래방 이런 것들도 영업 제한을 하고 학원도 영업 제한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또라이 의원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근데 진 교수는 과연 이런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참으로 의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법을 내니까 진 교수가 이원호 금지법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원호 금지법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서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내는 법들이 또라이라고 비춰진다면 저는 또라이로서
평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또라이 이원욱. 이렇게 뭐 그 영예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또라이 이원욱은 계속 예. 상관없다. 예. 네. 이러다가 혹시 뭐 또 진중권 금지법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저 추워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